오늘은 일정 부분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지수는 밀려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이렇게 코스피가 지지부진하니까 어제와 똑같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닥터브레인에서는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중국에서 이슈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충칭시가 7대 주요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져 왔고요. 그리고 유로존에 있을 이벤트들 지켜보면서 관망 심리도 짙었던 하루입니다. 오늘 살펴볼 특징주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CJ E&M 두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국에 대한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챙겨보자고요. 중국 충칭시에서 뭐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죠. 한 지방정부에서 1조 얼마였나요? 1조 5천억 위안 정도의 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일단은 뭐 투자를 한다니까 좋은 거긴 한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의 투자 소식은 우리에게는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후난성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맞아요. 또 광저우시에서 또 발표를 네. 했었고 이 충칭시 같은 경우에도 얘기만 있다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금액과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육박하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5년 동안 이것이 분할돼서 집행된다라는 점. 예. 그래서 12차 지금 5개년 계획의 그 일환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총론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뉴스이긴 하나, 강론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기주성이라든지 광저우시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시들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채권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지원을 얻어서 이런 대책들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입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를 벗어나선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양상이고 중국 증시를 이루고 있는 주요 기업들, 국영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국영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분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지방정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붐업돼서는 좀 안 된다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재정 완화책이 그 통화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어저께도 드렸고 이 관련된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중국의 70개 도시 가격이 14개월 만에 큰 폭의 반등을 나타내는 양상이었는데요. 이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지난 5월, 6월 이후로 신규 대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이 70개 도시 중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도시의 숫자를 나타낸 것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많아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신규 대출이 늘어나고 중국 정부가 금리와 지준율을 내려주니까 이와 관련된 자극이 되면서 현재 50개 도시 정도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건 뭐냐면 주택 판매와 착공 지표인데요. 이 착공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계열대로 그대로 둔 것이지만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앞으로 선행시켜서 지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 네네.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이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 정책 때문에 주택 착공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판매는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4분기서부터는 주택 가격이 반등할 만한 요인이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경기의 하강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마이너스 부의 효과를 두려워하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긴축 완화책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런 지방 정부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전체 중앙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의 강도가 과연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더 롱텀으로 장기로 보면 오늘 나온 뉴스는 전부 한국 기업들에겐 악재입니다. 왜 악재를 볼 수 있냐면 이번 이 지방 정부의 주요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것이고요. 네네.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 여러 국가에서 수입해 왔던 주로 소재라든지 이런 쪽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여나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 업체에서 이들 국가에서 지금까지 수입해왔던 것을 대체 효과를 누려서 네네. 이 중국이 스스로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아. 그리고 에너지 사업을 비롯한 중국의 7대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더해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전혀 좋은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러 각도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국 쪽 이슈 오늘 장중에 나왔던 소식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유럽 상황도 확인을 해드릴게요. 오늘 장중에 나왔던 이슈로는요. 독일이 그리스에 다음 달 중순까지 그 유로존 내에 잔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빨리 결정을 해라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그리스가 만기를 맞은 국채 규모가 한 32억 유로가 있는데 이거 무난히 상환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자, 유럽 쪽에서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준비된 그림부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현재 상황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최근 뭐 증권사 리포트에도 많이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스크 온. 그 리스크가 진행 상황인 상황이거든요. 네. 리스크를 테이킹하겠다라는 리스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를 넘었던 스페인 국채 금리가 최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스페인, 뭐 이태리 증시가 가장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코스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 증시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리스크를 즐기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그리스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뭡니까? 결국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프랑스 정상, 독일 정상, EU 융커 의장 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들을 제대로 또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네. 결국 이번에 돌아오는 부채 만기 32억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리스가 과연 유로존 내에 잔존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보여줘야 결국은 여러 가지 지원들을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금 종합지수를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의 반등은 어느 정도 나타난 양상에서 좀 중요한 저항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유로 증시가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끝났지만 이 그리스 종합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주 중반부터 있을 이 그리스 사마란치 그 총리와 다른 사람들의 이 회담 내용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다시 시장이 리스크를 그동안 즐겼던 과정에서 리스크를 또 기피하는 그런 과정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점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그리스 관련된 흐름을 점검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로존 문제는 아니지만 시장의 리스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100 종목의 변동성을 지수한 빅스 지표를 살펴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공포 지수이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을수록 지수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아지면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흐름은 지난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최근 보지 못했던 2년 내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앞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항상 지난 저점을 깨면서 새로운 저점을 형성했을 때 리스크가 나타나면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지난 2011년도에도 두 번이나 이미 보여줬고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털을 동반하지 않은 그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돌려놓을 만한 정책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즐기는 구간에서 다시 안전자산 선호현상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신호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신호가 나타날 경우 또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너무 수익률을 올리고
이 리스크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에 흠뻑 취해 있기보다는 샴페인은 이제 좀 그만 마시고 주변 분위기를 좀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예.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수 기준보다는 종목 기준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급 기준의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받쳐줬고 뭐 이유가 있을 만한 종목 찾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 요거 좀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는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1% 이상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삼성전자는 팔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익 실현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겠는지 SK 하이닉스 점검해 주세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디램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낙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디램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분명히 확인해 보셨다시피 낸드 플래시 쪽은 점점 경쟁자들이 점점 더 한국 업체들과 경쟁력에서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전체적인 펀더멘탈 흐름은 최소한 바닥은 찍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아이폰 5의 주요 제품들이 탑재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급도 좋죠. 최근에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수량과 함께 외국인 매수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석해 봤더니 최근에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물론 프로그램의 전량이 외국인이라는 전제하에서만 물론 가능한 것이지만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 매수 순매수를 수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 예.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 종목 매수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물론 프로그램 매수에 비차익 매수도 있고 이런 인덱스성 매수는 롱텀 펀드에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수량을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렇죠. 결국 프로그램 상황이 바뀌게 되면 차익 물량 정도는 빠르게 흘러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펀더멘탈 상에서 그렇게 나쁜 요소는 없지만 이것도 만약에 프로그램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나오게 되면 수급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관점인데 시장의 수급이 변하게 되면 의외로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면 수급이 흔들릴 때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급 쪽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매 움직임 살피면서 좀 뭔가 빠져나간다 싶으면 이익 실현을 일단은 하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신규 매수는 여전히 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프로그램이 전환되면서 계속 매물이 흘러나온다면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것이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볼게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또 키워드로 꼽아본 종목이 CJ E&M, 오늘 좀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하락을 반복하고 있었던 CJ E&M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한 저점을 찍고 나서 조금씩 뭔가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오늘은 5% 이상의 급등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마감 가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CJ E&M 마감 가격 확인해 보죠. 5.88%, 6%에 가까운 급등으로 거의 후반 들어서 더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뭐 모멘텀이 있어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뭐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인 뭐 반등에 불과한 건가요? 기술적인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인 흐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살펴볼 것이 방송 부분 쪽에서는 계속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고 오히려 기대보다 더 나오는 부분인데 예. 게임 쪽 자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부분의 실적이 회복된다면 좀 더 빠른 움직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무이한 종합 콘텐츠 회사라는 측면에서 계속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광고 단가를 끌어올림으로써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마 채널이 CJ E&M의 그 채널이 굉장히 많죠. 네. 최근에 히트하는 드라마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요?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 알고 계신가요? 그거 저는 실제 방송은 보지 못했는데 캡처 사진만 봤어요. 근데 뭔가 내용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이 CJNM의 서브 채널들의 최근 히트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갑자기 프로그램 제목이 생각이 안 네, 나는군요. 네. 그 CJ 오디션 ENM 거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아, 드라마? 아니 오디션 프로그램 네, 슈퍼스타 K? 슈퍼스타 네네. K였는데 그 K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지금 방금 주저했는데 예, 예. 그 프로그램들을 비롯해 서브 채널들의 지금 히트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게임 스트리밍과 함께 LTE 서비스 때문에 동영상 스트리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쪽에 전반적인 과금화라든지 유료화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CJNM 같은 경우 티빙 서비스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마트폰 3천만 시대에 또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 종목, 지금까지는 SM과 YG 엔터테인먼트 정도가 시장에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스마트 시대에 가장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스트리밍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CJ ENM을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시는 장기적인 투자 종목이라면 저는 지금 주가의 한 2배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한 1년 이상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가격에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 김종희 애널리스트가 생각하시는 장기적이라는 기간은 1년 이상 정도의 흐름. 예, CJ ENM 1년 이상의 흐름이면 2배 가격이다. 예, 한번 저 꼭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밤 예정된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